안녕하세요. 핵심 쏙쏙 바로 응용하는 실무 오토캐드 60강 완성의 김혜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수 작성과 편집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형이라든지 반지름, 지름, 각도, 그리고 정렬 치수는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셨을 건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치수의 유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의 주석 패널에서 치수를 선택을 하시거나 주석 탭의 치수 패널에서 치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탭에서 치수 패널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부분은 옵션 부분은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요. 단축키는 이와 같으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축키보다는 저는 그냥 아이콘 눌러서 작업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4쪽을 펼쳐 주시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딤에 관련된 명령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세로좌표라든지 기준선 연속치수의 의미, 빠른 작업, 그립을 사용한 편집, 그리고 치수 기호를 매기는 거, 기하 공차, 공간 조정까지 총 22가지 경우에 있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94쪽 펼쳐주시고요. 설명 같이 들으시면서 따라 하시죠. 교재 94쪽을 펼쳐주시고요. 첫 번째 딤 선형 치수를 보겠습니다. 주석 패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 치수해서 이렇게 반짝이는 마크를 보실 겁니다. 이거는 딤이라는 명령어고요. 선형 치수, 정렬 치수, 각도, 지름 치수들을 매겨주게 됩니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명령 실행을 하고요. 첫 번째로 마우스를 여기다 객체에 갖다가 대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보이시죠? 객체 스냅을 좀 피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선이 자리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35 치수가 매겨지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객체를 바로 선택할 수 있겠고요. 클릭을 해서 객체 선택을 하고 만약에 옆에 치수가 있다 그러면 치수 화살표의 끝점을 클릭을 해서 치수가 나타나게 해줍니다. 다음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치수 보여지죠? 클릭을 해서 치수선의 위치를 자리합니다. 이것은 선형 치수입니다.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시고요. 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 종료합니다. 이번엔 정렬 치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를 또 여기 객체에다 갖다가 댑니다. 보여지죠? 선택을 하고요. 쭉 이렇게 빼서 치수선의 위치를 갖다 대면 정렬 치수도 매겨주고요. 연이어서 각도 치수는 객체를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포인트 찍고요. 두 번째 포인트 찍고 그리고 각도 치수가 위치할 자리를 찍게 되면 각도 치수도 이렇게 매겨집니다. 명령 종료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 원입니다. 원 같은 경우도 지름 치수를 바로 매기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치수 선택하시고요. 객체 마우스를 원 쪽에다 갖다가 댑니다. 보이시죠? 선택을 합니다. 지정할 원 선택을 하고요. 안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짧게 바깥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지름 치수를 바로 또 매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경우는요. 여기 치수를 클릭을 하셔서 선형, 정렬, 지름 치수, 각도 치수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치수입니다. 선형 치수는 치수 옆에 보시면 선형이라고 있죠. 선형에 또 확장하면 선형, 정렬, 각도, 호길이, 반지름, 지름, 세로좌표 이렇게 또 유형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선형을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가로 있죠.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선을 선택을 해서요. 그리고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포인트를 찍을 수 없게끔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이 DLI 명령어는요. 한 번만 실행이 돼서 또다시 명령을 실행하시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지정하시게 됩니다. 만약 객체를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면 객체의 끝점과 끝점을 찍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 치수입니다.
명령어 단축키는 DAL이고요. DAL. 네, 또는 정렬 아이콘을 눌러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정렬 아이콘을 눌렀어요. 객체 선택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렀고요. 치수 기입할 객체로 여기 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치수선의 위치를 찍어주게 되면 정렬 치수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끝점과 여기 있는 직교 모드로 여기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치수를 뽑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렬 치수에서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치수 보조선 일부가 여기 보시는 외형선과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게 끝점을 클릭하면 되지 않나요? 정렬 클릭을 하고요. 끝점 찍고 가시게 되면 이 방향으로 또 치수가 매겨져서 이상한 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7번에 정렬 치수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렬이 아니라 선형으로 하게 됩니다. 선형 치수로 해서 끝점과 끝점 찍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은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회전을 클릭을 하셔서 기울기를 찍어줍니다. 어느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점으로 해서 이 기울기대로 치수가 매겨져라 라고 포인트를 찍게 되면 이렇게 중첩된 겹침이 없이 치수를 매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정렬 치수가요. 정렬 치수의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같은 경우는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클릭해서 작업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조선의 길이가 다른 경우는 선형 치수에서 회전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지름과 지름, 호 길이 치수를 볼 텐데요. 반지름은 클릭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기 원을 호 또는 원 선택이죠. 선택을 하시고 빼시게 되면 반지름 라디어스 값 보여질 겁니다. 단축키는 DRA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지름입니다. 지름은 DDI가 단축키고요. 또는 여기 리본에서 지름 치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 호 또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 찍게 되면 지름 파이 값이 나오게 되죠. 호 길이는요. 선택하셔서 호 길이 선택을 하시고 호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포인트를 찍게 되면 앞에가 호 모양이 나고요. 길이가 얼마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로 좌표 치수를 보실 텐데요. 세로 좌표 치수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간단한 방법인데요. UCS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원점 부분에다가 갖다가 대면 메뉴에서 원점만 이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원의 중심에다가 일단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로좌표 치수를 매길 건데 치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옵션에 보면은 세로좌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가 자리할 첫 번째 내가 궁금한 지점 여기야 선택하시고요. 어느 포인트까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가 매겨지고요. 다음번 지점도 선택을 하셔서 찍고 다음 지점 선택 찍고 다음 지점 찍고 합니다. 그 다음 이쪽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찍고 여기서부터 찍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 종료합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35, 50, 그 다음에 15 떨어졌다는 의미로 세로 좌표 치수를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 치수를 매겨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50 떨어져 있는 거 보여지시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세로 좌표 치수고요. 그 다음에 UCS를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원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다시 UC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표준으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제 자리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세로 좌표 치수고요.
그 다음으로 기준선 치수를 보겠습니다. 치수 선택을 합니다. 선형 치수 20을 먼저 기입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객체 선택이 아니고 끝점을 찍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형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보시게 되면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선 클릭을 하셔서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을 찍으라고 나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니 왼쪽에 여기 포인트를 찍으시고요. 다음번, 그 다음번, 그 다음번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층층이 치수가 매겨지고요. ESC 눌러서 명령 종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연속 치수입니다. 연속 치수는 마찬가지로 치수를 클릭을 하셔서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옵션에 보시게 되면 계속이라고 있습니다. 계속을 클릭을 하셔서 이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라 두 번째 치수 보조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선과 연속되게 치수를 매기실 수 있고요. ESC 버튼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명령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치수 유형을 정확하게 따지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통합치수 하나로서 선형, 정렬 각도,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치수 말고요. 주석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주석 탭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빠른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빠른 작업은 정말 빠르게 치수가 매겨지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빠른 작업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속 치수 매길 형상을 선택을 할 건데요.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포인트를 찍게 되면 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이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거는 빠른 작업 연속 치수. 그 다음 기준선 치수도 볼게요. 빠른 작업 선택을 했습니다. 치수를 기입할 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차례대로 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2선 클릭을 했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유형에 보시게 되면 현재 기본값은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찍게 되면 기준선 치수가 또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빠른 작업에서 반지름 치수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작업 누릅니다. 반지름을 기입할 원을 선택을 할 건데요. 차례대로 둘, 셋, 4개 선택했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이번에는 옵션에 보면 반지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반지름이 위치할 포인트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요거에 맞춰서 반지름이 일괄적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작업도 사용하시다 보면 연속 치수라든지 기준선 치수를 한 번에 매겨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다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빠른 작업은 여기를 클릭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97쪽에 여기서 잠깐을 좀 보겠습니다. 그립을 사용한 치수 작성인데요. 제가 이렇게 연속 치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다시 치수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선형 치수로 옆에서 치수를 매기다 보면 선형 치수 클릭을 하고 여기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화살표 끝점에다가 갖다 대서 이렇게 해야만이 정렬이 딱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치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끝점에다 갖다가 대고요. 여기 치수 기입 계속하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세요. 다음 포인트를 지정하게 되면 이거와 계속적으로 연속 치수를 또 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C 눌러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것 같으면 치수를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는 문자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볼게요. 어때요? 문자만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요, 문자만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동을 그립으로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치수선까지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만 이동하실 때는 그립 메뉴 통해서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냥 문자를 가운데로 앉히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치수를 확장을 해봅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자리하게끔 자리 맞추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문자 선택을 하면 다시 중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음 98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공간 조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공간 조정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치수 패널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공간 조정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에 자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재는 겁니다. 보면 저희가 기준선 치수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면 여기에 치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다시요 찍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게 되면 3.75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선이 자동으로 매겨지는 건데,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 이때 공간 조정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dim space라고 하고요. 공간 조정을 클릭을 합니다. 기준 치수 움직이지 않을 것 선택을 하고요. 간격을 둘 것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므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값을 8이라고 입력을 하고 제가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간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8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에 이렇게 간격 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간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을 제가 치수를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 치수선의 위치들이 전부 다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긋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왼쪽 치수에 맞춰서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공간 조정 누르시고요. 객체 기준 잡고 간격을 띄울 거 모두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엔터 누릅니다. 값 입력하라고 뜨잖아요. 이럴 때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 누르시게 되면 처음 기준점 잡아서 이렇게 치수들이 나란하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조정, dim 스페이스도 많이 쓰는 거라서요. 이것도 한번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다가 추가를 해서 2개 버튼을 놓겠습니다. 다음은 기하 공차입니다. 치수 패널을 확장을 하시면요, 여기에 첫 번째 여기 기하 공차 탈러런스 단축키 TOL입니다.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하학적 공차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기호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차 기호를 선택을 하시고요. 값을 입력을 하고 데이텀 쪽에다가 해당 데이텀 기호를 넣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공차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20번째 치수 기호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수 문자 앞에다가 기호를 넣는 건데요. 문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문자처럼 삽입에 보면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에 가셔서 지름 표시 클릭을 하고요. 여백을 찍게 되면 치수 문자 앞에 기호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다 ESC 눌러줍니다. 그런데 제가 파일을 매겼는데 이 파이가 여기에 치수에도 모두 다 해당이 된다면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하기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치수를 또 한 번에 매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울기 치수를 주긴 했지만 갑니다. DED 엔터. 치수 편집 유형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0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여기에다가 기호에 가셔서 지름 표시를 매겨줍니다. 그리고 여백을 찍은 다음에 치수 기호 삽입할 치수 문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일괄적으로 치수 문자 앞에 기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공차 치수를 배워보겠습니다. 공차 치수는 제가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수정을 할게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눌렀습니다. 공차 가장 맨 끝부분에 가시면 공차가 지금 항목에 들어와 있고요.
공차 치수를 선택하시려면 공차 표시는 지금 없음인데 이것을 편차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한값과 하한값을 입력을 해야 돼서 세로 위치는 맨 아래 하지 마시고요. 중간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공차 문자 높이는 1에서 한 0.7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조금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하한값은 아래 마이너스 상한값은 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값을 0.01로 주고 하한값을 0.02로 준다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수점인데 콤마가 보이잖아요. 위에 가보시면 소수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를 콤마가 아니라 점으로 여러분 입력하시면 이제 소수점이 점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 편차값이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한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면요, 이 앞에다가 기호를 마이너스를 오히려 붙여줍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편차 기호까지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보셨는데요. 엄청 뭐가 좀 복잡하죠.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여기 치수겠죠. 이 dim 치수를 이용하셔서 여러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작업, 유형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골라서 여러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